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우라늄 농축시설 플루토늄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요? 정치부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우선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라늄은 중성자와 충돌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이것을 핵분열이라고 하는데 연쇄적으로 핵분열이 이어지면서 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통상 핵무기에 필요한 물질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인데 플루토늄은 자연에서 아주 적은 양만 추출되기 때문에 우라늄이 선호됩니다. 오늘 공개된 원심 분리기에 우라늄을 계속해서 돌리면 무거운 원자는 빠지고 가벼운 원자물질만 남게 되는데 이 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심 분리기를 도입하려면 자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북한이 구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심 분리기 보시면 금속 물질의 원통형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금속은 마레이징강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니켈을 함유해 고온에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합니다. 2016년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마레이징강을 대북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는데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북러 간 밀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오늘 김정은 위원장 만났다는 소식 전했는데요. 네. 핵시설 지원을 받았다면 러시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최근 김정은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생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핵실험이 혹시 임박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이 이번 주 들어 핵 관련해서 도발 징후를 잇따라 보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북핵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기후적 조건이나 정치적인 파급력이 여러 가지에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거죠. 북한의 홍수 피해가 크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네.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같은 곳은 비 피해로 도로나 철도가 유실됐고 이번 달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겨울이 돼야 집안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이 이번에 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공교롭게도 공개 시점이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1차 토론회 이틀 후라서 미대선을 겨냥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해리스보다는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트럼프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시설을 공개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북핵 접근이 완전히 실패했고 북한 비핵화는 되돌이키기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네, 북한이 핵 관련 위협을 해올 때마다 이렇게 또 공개가 될 때마다 우리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체 핵무장도 모든 가능성 중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로 북핵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인 핵무장 잠재력 확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NPT를 탈퇴하게 되면 국제적인 거센 반발이 예상돼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인 장벽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